이 음악 다 아시죠? 하얀 눈밭에서 눈싸움을 하는 연인의 모습이 연상되는 세계적으로 히트한 1970년도 영화 러브스토리의 사운드트랙이죠. 여주인공 제니를 연기한 알리 맥그로, 올해 80세가 되었대요. 그녀는 살면서 겪은 사랑의 홍역과 꿈, 좌절, 그리고 절망을 지나 깨달은 지혜와 내면의 평화는 어떻게 찾아왔는지 들여다볼까요? 알리는 상업예술가 엄마와 화가 아버지 사이에 큰딸로 태어났고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아버지는 분노 조절이 잘 안 돼서 화가 나면 남동생에게 폭력을 가하곤 했는데 그런 아버지를 보며 남동생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으로 아버지를 화나게 하지 않으려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모든 면에서 완벽한 퍼펙트걸이 되었으며 장학금을 받고 여자 명문 대학인 웨슬리 대학교에 진학하게 됩니다. 알리는 아버지의 폭력성의 원인을 아버지가 고아원에서 자라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고 자신을 버린 부모를 용서하지 못해 내면에 분노가 쌓여 있었고 재능에 비해 그림이 잘 팔리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데에서 이유를 찾습니다. 대학 졸업 후 하퍼 바자르 패션 잡지 편집장 어시스턴트로 뉴욕에서 일을 시작합니다. 친구들은 그녀가 자신이 얼마나 예쁘고 매력적인지 모르는 아주 우아하고 아름다운 고양이와 같았다고 회상합니다. 또한 페미니즘 이전의 시절의 여자들은 자신 이외의 여자는 경쟁과 질투의 대상인데 알리의 친구들이 알리를 싫어했던 다른 여자를 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그녀가 따뜻하고 친절한 사람이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 그녀의 매력적인 외모뿐만 아니라 우아함과 지성을 겸비한 성품은 눈에 띄었을 것이고 패션 포토그래퍼에게 스카웃되어 6년 정도 스타일리스트로 일하면서 보그 잡지의 패션 모델, 광고 모델 등도 하게 됩니다. 그녀는 이 시절을 젊은 날의 아주 소중한 시절로 회상합니다. 이 기간 중 하버드 졸업생인 대학교 친구와 1년 반 정도의 짧은 결혼 생활도 합니다. 알리는 영화배우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뉴욕 피프트 애비뉴로 걸어가고 있던 그녀를 굿바이 컬럼버스의 여주인공을 찾던 감독이 길거리 캐스팅을 합니다. 그녀는 39년생이니 러브스토리는 30살쯤에 연기했음에도 다른 얼굴의 제니를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한 이유는 다듬지 않은 숯검정같이 숱이 많은 눈썹과 살짝 삐뚤어진 앞니빨이 매끈하게 다듬어진 전형적인 할리우드 여배우가 아닌 실제 레드클리프 여대를 다니는 똘똘하고 예쁜 여대생같이 느껴지게 만들지 않나요? 또한 그녀의 남편 로버트 에번스는 로즈마리 베이비, The Godfather, 차이나타운 등 흥행작을 만든 할리우드의 파워풀한 프로듀서였는데 러브스토리를 위해 이미 작곡된 OST를 취소하고 프랑스 파리로 날아가 프랑스 영화 남과 여의 영화음악을 작곡한 프란시스 레이에게 러브스토리 배경음악을 부탁했다고 합니다. 역시 그의 탁월한 안목으로 아내 알리 맥그로우는 러브스토리로 전 세계적인 스타가 됩니다. 그리고 최고의 여배우와 파워풀한 영화 제작자로 할리우드의 골든 커플이 되었고 그 다음에 1971년 아들을 낳았고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신데렐라 같은 삶이 그녀 앞에 펼쳐집니다. 그녀의 삶은 1972년 영화 더 게이트웨이에서 할리우드 배드 가이 스티브 맥킨을 만나면서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2살밖에 안 된 아들 곁을 떠나고 싶지 않아 사양했지만 남편도 대학생 이미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라며 권하였고 스티브 맥킨을 만나자 그의 치명적인 푸른 눈의 마법에 걸려 출연하게 되고 텍사스에서 3개월 촬영하는 동안 거부할 수 없는 사랑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녀는 첫 만남의 느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I was just electrified. That's scary. The brain isn't involved in that moment.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리는 촬영이 끝난 후 남편과 아들에게 돌아오려 노력했지만 이미 사랑이란 홍역에 걸린 그녀는 거부할 수 없는 운명에 따라 2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비버리 힐즈에 있는 대저택을 뒤로하고 스티브 맥킨의 뜻에 따라 조그만 카티지 하우스로 들어갑니다. 당시 알리 맥그로우는 최고 위치에 있는 여배우였고 스티브 맥킨도 최고 출연료를 받는 배우였습니다.
스티브 맥킨은 그녀가 일하는 것을 원치 않았고 알리는 그의 뜻에 따라 결혼 생활 동안 매일 저녁 6시에 그가 원하는 음식을 식탁에 올리며 아내의 역할에 충실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 부분에서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녀를 가둬두려 했던 스티브 맥킨의 이기심도 이해되지 않았지만 최고 전성기에 있는 여배우가 자신의 커리어를 포기하는 결정도 이해되지 않았어요. 베니티 페어 2010년 3월호에서 I am an incredible romantic. It runs me 라고 자신에 대해 말하는 인터뷰를 읽고 모든 것을 걸고 사랑을 선택하는 용기를 지닌 그녀는 정말 로맨티스트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973년 결혼식도 맥킨이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과 딸, 그리고 자신의 2살짜리 아들과 와이오밍으로 자동차 여행을 하던 중 플라워걸 역할을 한 맥킨의 딸이 건네준 꽃 한 다발을 들고 퍼블릭 파크에서 했고, 맥킨의 요구대로 이혼 시 돈 한 푼도 요구하지 않겠다는 서류에 사인을 했답니다. 할리우드 최고의 남녀 배우가 이렇게 결혼식을 했다는 것이 놀랍지 않나요? 이쯤에서 The King of Cool이라고 불렸다는 할리우드의 bad guy 스티브 맥킨. 이 남자가 궁금해지지 않나요? 성장 배경을 보면 심리학적으로 한 사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매우 불우했습니다. 아버지는 기억에도 없고 엄마는 알코올 중독자에 여러 남자들을 전전하며 살았고 아들 스티브 맥킨을 돌보지 않고 방치했습니다. 그가 여성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엄마 때문일 것이라고 합니다. 친척집과 매번 바뀌는 새로운 남자와 사는 엄마의 집을 전전하며 불안정한 청소년 시절을 보낸 그는 18살이 되자 해병대에 지원했고 제대 후 지하의 연금 혜택으로 뉴욕에서 연기 학원을 다닐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알리 맥그로우의 예술적 감성과 에슬리 대학에서 교육받은 그녀의 지성미에 그는 더 끌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엄마에게서 원인을 찾을 수 있는 여자에 대한 불신과 자신의 성장 배경에서 오는 자격지심이 결국 알리 맥그로우와의 결혼 생활에 파국을 만듭니다. 그는 코케인과 마약, 술, 그리고 여자 관계가 복잡했고 의처증도 있었으며 알리와의 결혼 생활 중에도 싸우면 호텔에 묵으면서 다른 여자와 잠자리를 했다고 합니다. I always thought he'd leave me. 참 재미있죠? 이렇게 매력적인 여자도 남편이 자신을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갈 것이라고 불안해했다고 하니 말이죠. 그녀는 맥킨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He was a combination of incredible darkness, anger, mystery, and almost childlike vulnerability. His mood swings were incredible. 스티브 맥킨은 1978년 알리 맥그로우와 이혼하고 2년 후 폐암으로 50세의 젊은 나이로 사망합니다. 그녀는 나중에 고백하기를 한동안 술과 남자로 삶의 고통을 잊으려 한 시기가 있었고 삶의 가장 밑바닥에서 다시 희망을 붙들고 알코올 중독 치료센터에 스스로 등록하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옵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스타가 되었듯이 갑자기 할리우드에서 사라집니다. 그녀의 꿈은 결코 유명한 할리우드 스타는 아니었나 봅니다. 알리 맥그로우는 인생에서 겪는 모든 경험은 현재의 나를 만들기 때문에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녀의 친구들은 그렇게 힘든 생활을 하는 중에도 어려운 친구가 있으면 기꺼이 자신의 목걸이를 건네주고 돈을 붙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런 그녀에게 또 한 번의 큰 시련이 찾아옵니다. 1993년 말리부에 산불이 났을 때 그녀의 집이 불타버립니다. 가족 사진, 오랫동안 써온 일기장과 글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 잿더미가 됩니다. 그녀는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죽지 않고 살았으니 다행이라며 모든 것을 잃고 나니 더 자유로워졌다고 말하면서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지 않는 깊은 내면의 강인함을 보여줍니다. 뉴멕시코 산타페에 사는 예술가 친구를 보러 갔다가 그곳에 정착하여 살고 있습니다. 화려하고 유혹적이지만 공허하고 세속적인 할리우드에는 더 이상 미련이 없다고 합니다.
수많은 여배우를 인터뷰한 오프라 윈프리는 가장 자연스럽고 현명하게 나이 들어가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알리 맥그로우라고 평합니다. 그녀가 75세에 하얀 머리와 보톡스를 맞지 않은 자연스러운 얼굴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실수를 통해 얻게 된 삶에 대한 통찰과 내면의 평안을 들려줍니다. 젊은 여성들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솔직하게 상대에게 말하라고 조언합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말하지 않고 상대가 원하는 대로 살다 보면 기분이 우울해지고 쉽게 화가 나게 되더라며 상대방이 미리 알아서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교만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녀가 폭력적인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고 퍼펙걸이 되려고 노력했던 것처럼 어른이 되어서도 미스 퍼펙이 되려고 노력했나 봅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진실하지 않으면 관계를 망치게 된다고 합니다. 스티브 맥킨이 오토바이와 차를 좋아하고 시골 생활 같은 심플 라이프를 원했을 때 자신도 그런 생활이 싫진 않았고 어린 아들에게도 그런 생활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의 뜻을 따랐지만 자신은 정말 예술의 도시 파리에 가고 싶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니 우울해지고 인내심이 약해지고 기분이 뾰루뚱한 상태로 있으니 상대방은 이유를 모르고 그러다 서로에게 상처 주는 언쟁을 하게 되고 그녀는 60살이 되어서야 자신에게 진실할 수 있었다는군요. 싫으면 노 할 수 있는 용기를 내는데 왜 그리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요? 그녀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말하면 그가 자신을 떠날 것이라고 생각해서 말을 하지 않았다는군요. 놀랍지 않나요? 우리 여자들이 이 사랑 앞에 얼마나 나약하고 어리석어지는지. 그녀는 찬란했던 옛 시절을 그리워하며 그때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저렇게 했어야 했는데 하면서 머릿속으로 지나온 인생을 다시 쓰는데 시간 낭비하지 않고 읽고 싶은 책도 많고 듣고 싶은 음악도 많으니 하루하루가 소중하다고 하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차 한 잔을 마시며 자신이 가진 것을 세어보며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랍니다. Jenny, I'm sorry. Don't. Love means never having to say you're sorry. 러브 스토리에서 제니가 자신에게 닥친 불행한 현실을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위트와 강인함으로 대하는 모습이 알리 맥그로우의 실제 모습과 많이 닮아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녀는 연기를 한 것이 아니고 자신을 그대로 보여주었기 때문에 러브 스토리의 제니를 모두가 사랑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To tell the story